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사회와 지급윤리 2주차입니다. 자, 비대면으로 수업을 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더라면 더 재밌는 일이 많았을 것 같지요.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떤 업무 같은 거는 몰라도 특히 학교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1학년, 2학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요. 학교라는 것은 배울 학자에다가 교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사귈 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그늘에서 서로 사귀는 곳이 학교입니다. 배우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동네 애들끼리 만나서 만나는 곳이 학교 초등학교이고요. 중학교는 여러 동네가 만나는 곳이고 고등학교는 여러 구 서구, 북구 이런 식으로 만나는 곳이고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 지방, 여러 도에서 만나는 곳이 대학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폭이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만남의 폭도 확장되어 가잖아요. 이게 학교라는 것입니다. 꼭 공부만 하고 배울 것만 배운다면은 굳이 학교 갈 필요 없잖아요. 당장에 사이버 대학으로 해야 되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학교가 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학교가 주는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전 시간에 다 아시죠? 교육의 최종 목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이 가장 미숙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길다고 하잖아요. 교육이 가장 길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한자를 다시 풀이해 보자면은 효도 효자잖아요. 때린다. 두 개가 섞어져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이게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을 먼저 알고 있다면 기본을 네가 안다면 어떤 기본적인 윤리를 터득한다면 직업전선에 나와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큰 소리도 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부모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특별히 뭐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뭐 나쁘게 시킨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화도 안 내고 뭐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지금 결혼해서 생활해봐도 아버님이 뭐 무리하게 시키지도 않지만 뭐 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딸들 보니까 특히 우리 아들도 보니까 막 나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이거 동영상 올리면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복잡해요. 전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엄마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가 정말 아들아 나 눈물 나간다 새끼야. 내 그러고는 말았는데 어때요? 그냥 우리는 디지털이 조금 힘드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이것도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막 나한테 성질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 딸들 잘 들어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는 입장이고, 내가,
지금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 해도 좀 덜 서럽지만 내가 정말 70살, 80살이 먹었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됐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너무 슬플 것 같다. 조심해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정말 우리들하고 달라서 막 엄마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디지털이 늦어요. 왜냐면 디지털 세대에 우리 안 살았잖아요. 그런 것을 못하고 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거를 하고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늦지요.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배워야죠, 우리들도.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배워놓고 써놓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순서를 다 적어 놓습니다. 탁 테이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대로 하려고. 그렇지만 어쩔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저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제일 아쉬운 것이 그거잖아요. 인터넷으로는 그 물건을 산다든지 또는 이렇게 화면 올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통방을 맞잖아요. 그래서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업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이번 오늘 시간에 조금 더 직업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이 주는 정체성. 자,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름, 나이, 직업을 묻는 물음입니다. 저 사람 누구야? 물으면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직업까지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실례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나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의 뭐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독특한 문화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어법도 중요하잖아요. 또 관계 맺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이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름, 나이, 직업을 묻는 물음이 굉장히 우리는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름, 나이, 직업까지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름, 나이, 직업이다라는 겁니다. 곧 직업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성질이 이러이러한 성질 또는 자아 정체성, 성 정체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이 주는 정체성은 규정이라는 거죠. 곧 직업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자,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자, 직업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이거 표준어 대사전에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이런 일들을 계속 직장이라는 것을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퇴직하신 분들은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업이 주는 정체성은 삶의 큰 부분이라는 겁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업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이제 남편 누나 신우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명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즐거워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명퇴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그 수업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없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네 친구도 안 만들어 놨고 직장 동료들은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베스트 프렌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놀고자 하는 친구가 없어서 매일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주는 정체성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직업의 정의에서 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계 유지다라는 겁니다. 직업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계 유지다. 그렇다면 주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사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지요. 물론 주부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부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가사도우미, 예컨대 가사도우미에게 또는 뭐 그 일을 맡긴다면 경제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부도 엄연한 직업이지만 사회적 인식이 직업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세 자녀 중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고 근데 약간 소극적이라고. 근데 지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는 정말 직장 생활 안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누군가가 이만큼 내가 번 만큼 나한테 달달이 돈을 준다면 나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식구들 오면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맛있는 밥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그 요가도 배우고 요즘 뭐 PT 치료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돈 쓰면서 즐겁게 적당히 저축하고 맛있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애기도 키우고 직장 생활 안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너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좀 놀래기는 했지만 엄마는 직장을 갖는 것을 원한다. 어떤 소속감이 있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너가 거기서 경제인이 돼야 된다. 엄마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그만큼 준다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너를 주겠니? 그러잖아요. 누군가 직장 생활을 안 한다면 누가 그 일을 주겠어요. 그래서 나 저 깜짝 놀랐는데 주부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2배로 벌어와서 우리 경제에 그 어떤 부담이 없고 우리가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담이 없다면 주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주부는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주부의 역할도 하면서 돈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부도 직업이라는 것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의미 중에서 프리터족. 직업이라는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이 생기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리터족입니다. 아르바이트 자체를 본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프리랜서 플러스 아르바이트를 합한 말이 프리터족이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당 우리 얼마 받고 있잖아요. 그 시급이 올라가면 프리트적으로만으로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계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자아를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돈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시급이 너무 적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옛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시급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 시급을 계속 올려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시국인 만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보수가 아니고 진보 성향을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시급을 올려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때요? 너무 어렵잖아요. 장사가 잘 돼야 시급도 올려주면 좋은데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시급이 올려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경향이 아니고 좀 진보 경향이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시급을 올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실은 10,000원까지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10,000원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아마 시급도 10,000원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알바만 해서도 평화롭게 사는 학생들 또 주부들도 마찬가지 주부 일하면서 잠시 시급이 높으니까 잠시 우리 애들 오기 전까지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또 유지하면서 주부도 하면서 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시급이 올라가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어떤 일이다. 근데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야지, 경기가 돌아가야지, 경기도 안 돌아가는데 시급만 올려주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프리터족은 저임금의 안정성이 없거나 임시직, 임금 상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급은 계속 그 시급이잖아요. 내가 연봉을 시일을 오랫동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임금 상승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프리랜서, 같은 임시직이지만 프리터에 비해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나운서를 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처음에 자리 잡기가 힘들잖아요. 불안해하고. 그런데 월급에 비해서 내가 조금만 뜨면은 훨 많이 벌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아나운서가 500만 원을 번다 하면은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광고 뛰면 5천만 원 벌어버리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어때요?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프리랜서를 될 때까지 조금 더 우리 일에 또는 우리에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죠. 자, 실업자, 직업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자, 고용 통계 용어입니다. 실업자라는 것은. 그래서 직업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말하지만 실업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트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그러니까 그 약자를 하나씩 땄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고 또 연습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실업자 또는 구직 단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직업도 없지만 직업을 구하려는 의사도 없고 직업을 구하기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취업 포기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취업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자발적 취업 또는 구직 단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될까요? 근데 직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간간히 우리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 아들이 공부를 시도기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어.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어디 실업고등학교를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자기 엄마가 어떻게 잔소리를 해가지고 거기 실업고등학교는 뭐 자격증을 따는가 봐요. 근데 어떤 기계에 관련 자격증을 땄나 봐요. 그래서 기계에 관련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근데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이제. 가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아야 친구야, 너가 아들 저 이런 데 보내면 어떻겠니? 한번 보내봐라. 갖고 제가 그 권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냈냐면 그 우연찮게 부결로 들었어, 그게. 그래서 부결로 들었는데 거기서 애기가 뭐 그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땄던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너 여기 한번 시험 보면 어떻겠니 하고 시험 봤다는 게 SK 하이닉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경미야, 네가 거기 가라게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고등학교 때 뭐 자격증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들이 합격을 해버렸다. 그래서 대기업 SK 하이닉스를 다녀본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잘했다. 근데 어찌니 재밌어 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청 월급도 많이 받고 재밌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봐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직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업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직업은 잡이라고 하죠. 직업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콜링이라고 하는데 신이 나를 불러서 맡긴 일이다. 이거는 소명이다. 천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occupation, 정규직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profession, 전문직을 나타내는 말이고, 비즈니스, 사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커리어라는 것은 경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시험 출신 공무원을 가리켜서 뭐 캐리어 또는 커리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우리는 뭐 커리어를 갖는다, 이런 경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실업률을 빼놓고 니트족이 2019년에 23.2%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죠.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23.2%나 2019년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제가 굉장히 푸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 좋은 부모는 끌고 가지도 말고 밀지도 말고 지켜만 바라고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한국사를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이번 방학 동안에 한국사를 지금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를 뭘 시키려고 하냐면 커마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을 화교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마다 미션을 제가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너는 알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학년 때부터 자, 그 커말이라든지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딴 것을 제출하라 하잖아요. 근데 커말 같은 경우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미리 따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따놨다고 해서 2년 안에 딴 거를 제출해라.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뭘 할 것인가 한번 어떤 것을 필요로 한 것인가 미리미리 자격증을 좀 따라라. 계획을 좀 세워라.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